오늘 세미나는 IT 정치연구회와 그리고 더 PR이 공동 주최하였고요.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공짜 뉴스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뉴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또 플랫폼 경제와 뉴스 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정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의 뉴스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점적인 권리 남용이나 수수료율 인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신문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예를 들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그 결제 수단을 이제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이제 우리 국회 본회의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독과점 지배력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디지털 거대 플랫폼들의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잠식하게 돼서 이제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가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 보면 언론사 트래픽의 70% 가까이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생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사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의 80% 수준으로 차지하는 이런 경우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이 플랫폼사가 우세하고 그리고 비경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들이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해 봐야 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시점에서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저작 인접권 관점에서 이제 뉴스 콘텐츠 사용료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껏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그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 그리고 창작자에게 이제 보상해주는, 그래서 좀 공평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이 이제 어떤 자금을 통해서 결국은 양질의 저널리즘이 돼야 될 것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뉴스 앱이죠. 뉴스 쇼케이스라는 거를 하는데, 이걸 위해서 브라질, 독일, 호주, 프랑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언론사 500여 개 정도 되는데 파트너십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각국의 이제 언론사들이랑 협상 중이고요. 독일의 주간지 디차이트나 아니면 일간지도 이미 합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케이스는 보면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면 이들 간의 불균형적인 역학 관계를 공정거래 환경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거를 문제의식으로 자주 삼는데,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독립적인 그리고 강력한 미디어 환경이 필수적인데, 이 뉴스 미디어랑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력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호주 같은 경우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이제 이런 일도 합니다. 언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요. 이제 뉴스 펀드를 해서 지역 언론사와 소규모 언론인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널리즘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나다 신문 사업도 이제 이 플랫폼사의 영향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 캐나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80% 정도 그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일간지가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광고 수익이 3조 원 규모였는데 1조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어떤 언론사의 실존적인 위기 이런 문제가 봉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뉴스 저작 인접권을 이제 만들고 2021년도 호주에서 이 협상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사에 대한 뉴스 사용료 이게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그만큼 인터넷 세상에서의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고 유통되면서 이제 정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 정보를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아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기업과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갑질 논란이라고 하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이제 언론계로까지 이제 확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언론사 뉴스가 포털이라든가 소셜미디어에 서비스되고 있지만 여태까지 뉴스의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받고 있느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 정보 생태계에서 플랫폼 의존으로 인해서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이제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광고 수입과 그리고 이용자 회원 수입을 누리고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8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더 놀랍게도 전체 매출 중에서 99%가 바로 디지털 광고 비중이라는 거죠. 그럼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뉴스 콘텐츠가 중요해졌느냐? 바로 뉴스 콘텐츠가 바로 이용자들을 자사의 사이트,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진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뉴스도 보고 소셜미디어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쇼핑도 하고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뉴스 서비스, 언론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게 바로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 기업의 뉴스 서비스가 수입 측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양질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조회수, 머무는 시간에 따른 수익 구조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 플랫폼 입장에서는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 기존 언론사의 방송과 텍스트, 이미지 뉴스는 가장 손쉽게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뉴스는 공짜다? 사실은 인터넷 초기 언론사 뉴스가 사실은 무료로 네티즌에게 이제 서비스되면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게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은 사실 언론사들이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국내 법제도적인 규제 움직임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올해 법안이 이제 2개 제출이 된 상태이고 이것도 계류 상태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내 사업자들하고 형평성이 위배된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태까지의 과정들을 본다면 국내법의 조항들을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뭐 세무 조항이라든가 신문법의 조항이라든가 다양한 전기통신 사업자법의 모든 규정들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좀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법률안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외 주사무소를 두고서 국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내 사무소를 두지 않고 한국어 서비스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국내 플랫폼 기업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들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언론 환경 부분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수익을 좀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좀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언론 환경을 위해서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뉴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이런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정한 배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근간 제도를 어떻게 다시 발전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또 진리의 문제, 가짜 뉴스를 없애고 어떻게 보면은 참된 담론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건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서 구글 뉴스 쇼케이스 서비스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쇼케이스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요. 앞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 때 굉장히 차별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언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한 계약 기준 혹은 공정한 수익 배분, 절차적 투명성이 갖춰지지 않다면 한국도 이런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대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구글에게 얻어내자 혹은 구글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자, 이것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공정한 기준을 만드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지금 논쟁 자체가 단순히 뉴스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위치 등을 우리는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언론이 종속돼 버리는 문제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뉴스의 사용료를 지급하자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플랫폼 기업하고 뉴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서 언론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 언론 생태계 유지가 우리 사회의 발전,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하고, 그리고 각 플랫폼사면 플랫폼사, 언론 뉴스 제공사면 뉴스 제공사의 이익에 부합하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호 모순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이 강요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현재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죠. 언론사도 단순히 사용료를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양질의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사실은 과잉 정치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회 변화상이라든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반성해야 되거든요. 공짜 뉴스를 사용하고 있던 불공정 문제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만은 여론의 전달, 형성, 공론장이 오히려 플랫폼 기업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처럼 지역적인 갈등이나 이념적 갈등,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입장들이 서로 중첩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그나마. 하지만 해외 사업자가 과연 이걸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사용료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단순한 사용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한국의 언론 생태계가 과연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가에 어떻게 보면 시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그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법을 뭐 찾고, 또 아까 우리 발표자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유석진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듯이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 그거는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오랜 기간 이제 끌고 가야 될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일의 그 서막이 오늘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정현 교수님과 손경재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전문가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남겨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